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내 평생을 다 깎아서 만든 정성이 저 차가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걸 본 순간을 잊지 못해요. 70평생을 누구 엄마로만 꾸역꾸역 살아왔는데 돌아온 건 냄새나는 노인네라는 말뿐이었지요. 그날이 그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새벽 4시는 참으로 서늘하고 정직한 시간이죠.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홀로 일어나 불을 켜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네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담그려고요. 어제 시장에 가서 제일 싱싱한 놈들로 골랐어요. 꽃게 상자를 들고 오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네요. 그래도 자식 먹일 생각에 아픈 줄도 몰랐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끝이 아릿하게 저려요. 이 거친 손마디가 내 훈장이라고 믿었거든요. 솔로 구석구석 껍질을 닦아내니 비릿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지네요. 간장을 끓이는 냄새는 참 구수하고도 달큰해요. 마늘을 다지고 생강을 점이며 정성을 담았지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아들 입이 즐거울 텐데요. 한참을 서 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듯해요. 식탁 의자에 잠시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네요. 창밖은 어느새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늘 차가우면서도 맑아요. 끓어오른 간장을 식히며 가족 사진을 보았어요.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이 참으로 보기 좋네요. 며느리도 이 게장이면 밥 한 그릇 비우겠지요. 어느덧 점심 무렵이 되어 식은 간장을 부어요.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조심조심 통에 옮겼네요. 무거운 반찬통을 깊숙이 밀어넣으니 든든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했지요. 오후가 되니 집안에 짭조름한 향이 배었네요. 환기를 시키려 베란다 문을 여니 바람이 차요. 이 냄새가 우리 애들께 고향의 향기가 되기려. 해질녘이 되니 아들 내외의 퇴근 시간이죠. 번호키 소리에 맞춰서 심장이 콩닥거립니다. 오늘은 얼마나 피곤할까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구두 소리가 복도 끝서 들려오는 것만 같네요. 서둘러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나갔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오며 인상을 써요. 집안의 뱅게장 냄새가 무척이나 싫었던 걸까요? 애써 웃으며 고생했다고 인사를 건네보았네요.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쓱 들어가요. 아들은 뒤따라 들어오며 핀잔부터 주더라고요. 엄마는 또 뭘 이렇게 번거롭게 했냐고 말이죠. 그 말이 칭찬인 줄 알고 바보처럼 웃었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서니 공간이 낯설게 느껴져요.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요.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마음을 다독여 봅니다. 그래도 가슴 한 구석이 자꾸 허전해지네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규칙적으로 들리는 밤이죠.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밥상이 조금씩 식어가요. 아이들은 방에서 안 나오고 정막만 흐르고 있네요. 내가 만든 반찬들이 주인 잃은 아이 같아요. 문득 나는 왜 이토록 희생하며 살았나 싶어요. 평생을 바쳐왔는데 내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서 홀로 침묵을 견뎠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실에 길게 드리워지는군요. 빛과 그림자가 섞이니 내 인생 같아 보여요. 화려하진 않아도 따뜻한 빛이 되고 싶었는데요. 지금 내 손엔 주름과 상처만 가득 남아있네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하루를 마쳐요. 내일 아침엔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겠지요. 그 기대 하나로 무거운 몸을 침대에 뉘어봅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드는군요. 진통제 하나를 삼키며 천장을 멍하니 봐요. 이 고통마저 자식을 위한 훈장이라 믿고 싶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밝은 아침이 오길 기도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저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죠. 하지만 그날 밤의 침묵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어요. 그 향이 아직도 마음에 아프게 남아있네요. 내가 틀렸던 걸까요?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그래도 마음이 떨리네요. 그날의 게장 냄새가 아직 코끝을 맴도는 것 같아요. 무거운 침묵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눈이 일찍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검은데 심장만 두근거렸죠. 어제 넣어둔 게장이 맛있게 익었을까 싶어 살며시 방을 나왔죠. 뒤꿈치를 들고 걸어 주방으로 향했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데 차가운 냉기가 뺨을 탁 치며 지나가네요. 그런데 냉장고 안이 어제와는 다르더군요. 분명히 두 번째 칸, 가장 깊숙한 자리에 넣어둔 통이 없어요. 내 보물 상자 같던 그 큰 반찬통이요. 설마 아들이 밤새 다 먹었나 싶었지요. 하지만 바닥 어디에도 국물 한 방울 없네요. 냉장고 안을 뒤지며 내 손이 떨리기 시작해 숨이 가빠왔답니다. 싱크대 위에도 없고 베란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도 없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바닥에 주저앉았네요. 그때 주방 구석에 둔 커다란 쓰레기통이 나를 쳐다보는군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속으로 수백 번 외치며 뚜껑을 열었답니다. 검은 비닐봉지가 꽉 묶인 채 들어있네요. 봉지 틈새로 보이는 익숙한 무늬의 뚜껑. 그건 내가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사주셨던 그 낡은 반찬통이죠. 비닐을 찢어보니 어제 밤새 끓여붓던 그 정성이 처박혀 있네요. 뜯지도 않은 게장이 비닐에 칭칭 감겨서 오물처럼 버려졌지요. 비릿한 간장 냄새가 내 코끝을 찌르는데 그게 내 인생 같네요. 내 평생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기분이었답니다. 어머니 생각하며 만든 그 마음은 어디 갔나. 목구멍에서 뜨거운 게 울컥하고 치밀더군요. 한참을 쓰레기통 앞에 무릎 꿇고 있었네요. 내 아픈 무릎보다 가슴이 더 시렸거든요. 아침 8시가 되자 안방 문이 열리네요. 며느리가 나오더니 내 등을 빤히 보아요. 그러더니 친구와 다시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목소리가 거실 가득 칼날처럼 박혔답니다. 어머니가 또 이상한 음식을 해놓으셨다며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냄새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며 다 갖다 버렸다고요. 손때 묻은 음식이라 비위 상해 못 먹겠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 말이 내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 같죠. 아들도 옆에 있었을 그 시간의 침묵들. 아무 말도 안 하던 그놈이 더 밉더군요. 내 정성이 며느리에겐 더러운 오물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늙어서 존재 자체가 짐일까요? 발밑이 푹 꺼지는 기분이 들어멍했죠. 주방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뼈를 때려요. 내가 만든 음식이 고작 냄새나는 쓰레기였나. 자식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도 갈 줄 알았죠. 내 몸 부서지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정작 자식에겐 내가 지옥이 되어버렸나. 눈물도 안 나올 만큼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벽시계 소리만이 째깍 나를 비웃고 있네요. 거실 한편에 놓인 내 짐들이 참 초라해. 식모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서 살고 있었나. 창밖엔 비가 오는지 추적추적 소리 들려요. 내 마음도 그렇게 씻겨 내려가면 좋겠네. 정오가 지나도록 나는 쓰레기통만 봤답니다. 그 속엔 내 청춘과 내 사랑이 썩어가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내 자리가 여기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슴이 시리고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었네요. 내가 틀렸던 걸까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도 눈물이 나네요. 그날의 차가운 바닥, 그 느낌을 잊지 못해. 내 손은 여전히 그 비릿한 냄새가 나요.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 진하게 배어나오죠.
내 인생 전체가 그저 악취였나 싶어집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서러움이 폭발하네요. 주방 수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소리내어 울면 또 시끄럽다 할까 봐서 목구멍으로 울음을 삼키고 또 삼켰네요. 비참함이라는 단어가 온몸을 감싸 안아요. 내일은 태양이 안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시간은 무심히 내 슬픔을 밀어내죠. 어느새 노을이 지고 그림자가 길어지네요. 내 희망도 저 해처럼 땅 밑으로 꺼집니다. 자식의 뒷모습에서 서늘한 벽을 본 순간 내 마음속의 촛불이 툭 하고 꺼져버렸죠. 그 모멸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정말 떠나야 할까? 아니야, 나도 살아야지. 하지만 겁이 나네요. 그날의 쓰레기통 속 반찬통이 꿈에 나와요. 평생을 바친 내 손엔 상처만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나를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었거든요. 내 존엄을 찾으러 이제 한 발 내딛어요. 어머니 냄새나요? 그 말은 칼보다 더 아픈 말이었죠. 평생 자식 위에 끓인 내 세월이 악취가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주방 구석에서 멍하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밖은 해가 쨍쨍한데 내 마음은 겨울이었네요.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더니 코를 막아요. 현관문 열자마자 인상을 팍 쓰며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집안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나느냐고 날카로운 투로 묻네요. 환풍기를 돌려도 소용 없다며 창을 다 열어요. 겨울바람이 거실로 들이쳐 내 등을 때렸죠. 노인 냄새가 오시며 이불에 다 밴 것 같다며 탈취제를 막 뿌려대요. 치익 소리가 날 때마다 내 심장에 구멍이 나요. 방 구석구석 소독하듯 뿌려대는 그 손길이요. 내가 무슨 오물이라도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정성껏 닦은 마루인데 며느리는 뒤꿈치를 들고 더럽다는 듯이 걷네요. 그 모습이 내 가슴을 짓밟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 못하고 젖은 행주만 꽉 쥐었죠. 손등에 튀는 찬물이 내 눈물처럼 느껴져요. 그 맵싸한 약품 냄새가 코끝을 마비시키더군요. 한참 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을 했지요.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어스름한 시각이었네요. 현관문 소리가 나자마자 며느리가 달려가네요. 나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때문에 친구도 집에 못 부르겠다면서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나를 힐끗 쳐다봤어요. 엄마 좀 씻고 다니지. 왜 자꾸 이래 소리쳐요?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 나는 죄인이 되었답니다. 나도 매일 씻는다고 작게 중얼거려 봤네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벽에 막혀 돌아옵니다. 식탁 위엔 며느리가 사온 피자 상자가 있죠. 그 기름진 냄새 사이로 내 존재는 지워졌네요. 아무도 나에게 먼저 먹으란 말을 안 하더군요.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며 저녁 시간을 보냈답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에 문고리를 걸어 잠갔죠. 거실 불이 꺼진 뒤에 어두운 방에 앉았지요. 밤 11시의 적막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져요. 내 몸에서 정말로 고약한 향이 날까요? 손가락 끝을 코에 가져다 대어 보았어요. 지워지지 않는 간장, 냄새와 파 마늘 향기. 이건 내가 평생을 가족 위에 산 증거인데 그게 이제는 혐오스런 악취가 되어버렸네요. 내 몸에 밴 세월이 자식에겐 짐이었나 봐요. 방 안의 정적이 유난히 나를 짓누르고 있군요. 벽에 걸린 달력만이 무심하게 넘어가네요. 내가 틀렸던 걸까요?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게 잘못이었을지 몰라요. 평생을 바친 내 손엔 상처만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떨려서 잠이 오질 않았답니다. 가슴이 시리고 아파서
자꾸 헛기침이 나와요. 혹시 이 소리마저도 시끄럽다 할까 봐서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네요. 어둠 속에서 나는 길 잃은 아이 같았죠. 주방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 기계적인 소음이 나를 비웃는 것 같네요. 내일 아침이 오는 게 처음으로 무서웠답니다. 자식의 뒷모습에서 서늘한 벽을 보았거든요.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무엇으로 남아야 할까요? 거친 숨소리조차도 죄가 되는 밤이었지요. 창밖에 바람 소리가 창문을 덜컹거리네요. 내 마음의 문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이 고통이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 사라지면 모두가 편해질까요? 울화가 치밀어 올라 가슴을 쳐보았답니다. 내 손은 여전히 거칠고 마디마디가 뒤틀렸네요. 이 손으로 키운 자식이 나를 부정하고 있어요. 비참함이라는 단어가 온몸을 휘감는군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나는 냄새나는 노인이죠. 그 모멸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내 방안을 가득 채운 그 외로움의 냄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눈물의 향기랍니다. 며느리가 뿌린 향수는 내 살갗을 파고드네요.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어요. 주름진 이 얼굴이 그렇게도 보기 싫을까? 거울을 수건으로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차디찬 장판의 기운이 심장까지 전달되네요. 나는 이제 식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군요. 아니 어쩌면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될 쓰레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괴롭혀요. 새벽녘의 푸른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드네요. 그 빛이 너무 차가워 몸을 웅크려 봅니다. 자식 농사 다 소용없다. 그 말이 이제야 들려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벌 받은 걸까요? 그날 밤의 침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박힌 가시가 되어 남았지요. 그 모멸감이 아직도 코끝을 맴돌고 있네요. 정말 내가 문제일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지만 눈물이 나네요. 그날의 페브리즈 향이 아직도 숨을 막히게 해요.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내일은 정말로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내 그림자가 가엾네요. 그 번호키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답니다.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경고음 같았으니까요. 삐비빅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숨이 가빠와요. 70평생 살아온 내 집인데도 도둑이라도 된 양 몸을 웅크렸죠. 저녁 6시가 되면 거실 시계만 뚫어지게 봐요. 이제 곧 자식들 퇴근할 시간이니 마음이 조여오죠. 발소리가 들릴까? TV 소리도 끄고 정적 속에 앉아 나를 지웠답니다. 내가 이 집이 주인인 적이 과연 있었나요? 식모보다 못한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를 보냈죠. 현관문 너머로 들리는 말소리, 그게 나에 대한 욕일까 무서워 귀를 막았네요. 어느 날 밤에는 아들이 며느리랑 싸우는 소리를 방 안에서 다 듣고 말았어요. 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망친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 한숨 소리가 무거운 돌덩이 되어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사나 자괴감이 들어 밤새 울었답니다. 내 손은 여전히 거칠고 마디가 다 뒤틀렸는데 이 손으로 밥을 지어 먹인 놈이 나를 외면해요. 그날 밤 나는 결심을 했지요. 더는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고. 나를 지키기 위해 짐을 쌌답니다. 장롱 깊숙이 둔 낡은 보따리를 오랜만에 꺼냈죠. 빛바랜 천가방. 그 속에 내 평생
담긴 옷가지들, 몇 벌 안 되는 낡은 스웨터와 바지를 챙겼네요. 부스럭거리는 비닐 소리조차 들킬까 봐서 숨을 참았어요. 30년 넘게 쓴 손때 묻은 수첩, 거기엔 자식들 생일과 제삿날 빼곡히 적혔죠. 그걸 가방에 넣으려다가 그냥 책상에 뒀어요. 이제는 이런 것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젊음 다 바쳐 일궈온 이 집 떠나려니 발길 무겁긴 하네요. 그래도 여기서 죽어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죠. 냄새나는 노인 취급받으면서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길거리 잠을 자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새벽 4시가 되니 공기가 참으로 차갑고 맑아요. 자식들 깰까봐 발끝을 세우고 복도로 나갔죠. 현관 앞에 놓인 내 낡은 운동화, 뒤축이 다 닳아 초라해 보이네요. 그걸 신고 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이 길어요. 혹시나 잠금이 풀리는 소리에 누구 깰까 봐서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어서 입을 틀어막았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려 차가운 공기 와요.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기분 처음 느꼈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는 발걸음, 내 그림자가 참 외롭고 길더군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내 얼굴, 주름진 그 눈에 결연함이 서려 있어 놀랐네요. 70평생 처음 나를 위해 내린 이 무거운 선택, 두렵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웃음 나오기도 하네요. 단지 입구까지 걸어 나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내 앞길 비추어 주는 것 같죠. 저 멀리서 들리는 새벽 기차 소리, 그게 나를 부르는 희망의 노래로 들려왔답니다. 자식들 잠결이라 내가 간 것도 아직 모르겠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텅 빈 내 방을 보며 당황할까요? 아니면 이제야 집이 깨끗하다며 좋아라 할까요? 이제는 그런 것 내 알 바 아니죠. 나는 이제 박순자, 내 이름 찾아서 멀리 떠납니다. 어둠을 뚫고서 나가는 이 새벽, 공기가 폐부 깊게 들어와 씻어줘요. 비참했던 세월들 다 두고 갑니다. 홀로 서기 시작한 내 뒷모습이 참 당당해 보이네요. 처량하다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젠 아니랍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 가장 빛나는 길 걷고 있으니까요. 그날의 번호키 소리는 이제는 안 무서워요. 내 인생의 문을 내가 직접 열고 나왔으니까요. 고향 가는 기차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봅니다.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작별 인사를 하죠. 잘 살 거라 아들아. 잘 살아라 며느리야.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러 간다 말했답니다. 무릎의 통증도 이젠 안 느껴져요. 마음이 가벼우니 몸도 날아갈 듯 가뿐해졌으니까요. 고향 친구 명숙이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맺히네요. 그곳에 가면 나를 반겨줄 흙냄새, 나무 냄새 있죠. 냄새난단 구박, 대신에 고생했다. 안아줄 풍경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다시금 뜨겁게 젖어와요. 자식 농사 망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제야 찾은 거죠. 남은 생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꽃처럼 살렵니다. 새벽 기차 안에서 맞이하는 아침 해,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 같죠. 비참함은 버리고 존엄을 챙겨서 나는 떠나갑니다. 정말 잘한 걸까? 응, 잘한 거야 순자야. 이제야 진짜로 웃음이 나네요. 그 새벽의 찬바람 오히려 나를 더 따뜻하게 감싸요. 내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떠나는 길이 이토록 가벼울 줄 몰랐네요. 평생을 짊어진 짐 내려놓으니 보여요. 기차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이 웃네요. 그 눈물이 슬퍼서 나오는 게 아니었죠. 해방이라는 단어가 입술에 맺힙니다. 새벽 6시 기차역은 참으로 활기차네요.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나도 한 명의 사람, 그저 순자가 됩니다. 덜컹거리는 기차의 진동이 느껴지네요. 이 차가운 금 속에 느낌마저 좋았어요. 도시의 높은 빌딩, 점점 멀어져 가죠. 내 고통도 저 멀리 사라지길 빌었네요. 아침 9시쯤 되었나? 고향역에 내렸죠. 역전에 내리자마자 비릿한 흙내음이 내 코를 반겨주네요. 이게 사람 사는 향. 진짜 내 냄새였지요. 낡은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달립니다. 창밖의 논과 밭이 내 친구처럼 보여요. 친구 명숙이네 집. 대문을 두드렸네요. 명숙이가 나오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요. 무슨 일이냐 묻는데 그냥 웃어 보였지요. 나 이제 여기서 좀 살아도 되겠니 물으니 명숙이가 내 손을 덥석 잡아주더군요. 그 거칠고 따뜻한 사람의 온기였지요. 페브리즈 향기보다 100배는 향긋하네요. 그 시각 서울집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침 8시가 넘어도 주방이 조용하니까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를 찾고 아들은 내 방문을 거칠게 열었겠지요. 하지만 그곳엔 오직 텅 빈 침대만 있죠. 내가 개어놓은 이불, 정갈하게 놓인 방. 그제야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조금은 느꼈을까요? 아니 어쩌면 당장 애들 등원은 어쩌나 걱정부터 했겠지요. 일주일이 지났네요. 고향집 툇마루에 앉아 콩을 까네요. 햇살이 내 무릎을 따뜻하게 데워줘요. 전화기가 울리지만 나는 받지 않았지요. 아들의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찍혀 있죠. 며느리의 문자에는 잘못했다 빌더군요. 집안이 엉망이라며 제발 와달라 하네요. 빨래는 쌓여가고 애들은 울어댄다고 자기들끼리 밥도 못 챙겨 먹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코웃음 쳤네요. 있을 때 잘하지란 말이 딱 어울리죠. 이제 와서 빌어본들 내 마음은 안 변해. 나는 이제 식모가 아니라 순자거든요. 텃밭에서 따온 상추 물에 씻어 먹었네요. 내 손에 흙이 묻고 풀냄새가 배어있죠. 이 냄새가 이토록 고귀한 줄 몰랐네요. 나를 냄새난다던 그들의 코가 막힌 걸 나는 이제 매일이 소풍 같은 날들이에요. 명숙이랑 장터에 가 국밥도 사 먹었죠. 내 돈 내가 쓰면서 눈치 안 봐도 돼요. 뜨끈한 국물 맛이 내 속을 달래주네요. 그날 밤 친구랑 둘이 막걸리도 한잔했죠. 박순자 인생 만세 크게 외쳐보았답니다. 내 목소리가 이토록 청한 줄 몰랐네요. 자식 앞세워 살던 세월은 이제 끝이죠. 한 달 뒤에 아들이 시골로 찾아왔네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내 발치에 엎드려요. 엄마 없으니 지옥 같다며 통곡하네요. 며느리랑 맨날 싸워 이혼하겠다 협박해. 나는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죠. 하지만 내 눈에는 더는 눈물 안 나요. 애야 내 집 지옥인 것은 내가 만든 일. 나는 이제 내 천국 여기서 살련다 했죠. 아들의 손을 조용히 밀어내고 일어났네요.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참 작아요. 예전 같으면 가슴 미어지게 아팠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남처럼 느껴집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나 자신의 존엄이죠. 나는 이제 박순자 72에 꽂히네요. 가로등 아래 홀로 서 있던 그 새벽길. 그 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죠. 비참했던 지난날 걸음 삼아 피어나요. 누구의 어머니라는 이름표는 떼었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길요. 자식에게 다 주고 빈 껍데기 되지 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들도 나를 보죠. 내 몸에서 나는 향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건 당신이 살아온 거룩한 세월이니까요. 고향의 노을이 참 붉고 아름답네요. 내 인생의 황혼도 저처럼 빛나겠지요. 오늘 밤은 유난히 잠이 잘 올 것 같아. 걱정 없는 이 밤이 참으로 달콤하네요. 나는 이제 나로서 완전하게 행복해요. 내가 틀린 걸까? 아니야, 참 잘했어.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그날의 새벽 공기가 내 인생을 살렸어요. 나는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진짜 제 인생이네요. 여러분도 행복한 나를 꼭 찾으세요. 그 향기가 당신의 남은 생을 채우기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그날의 기차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해 내 마음속엔 이미 꽃이 피고 있답니다. 내 빈자리가 그토록 처절할 줄 몰랐네요. 서울 아들 내 집은 이제 지옥이 됐대요. 나를 냄새난다며 구박하던 그 집이요. 일주일만 지나니 집안에 곰팡이가 슬고 난리가 났대요. 며느리는 직장 일과 살림을 못 견디고 매일 밤 운다네요. 애들은 할머니 손맛 그립다며 밥투정 부리고 있다더군요. 그 소식을 명숙이 통해 전해 들으며 내 가슴이 시원해요. 나쁜 년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답니다. 나도 사람인데 그간 당한 게 얼마인가요? 내가 차려준 밥상이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무지함의 대가죠. 아들이 무릎 꿇고 빌러왔던 그날요. 나는 아들 얼굴도 제대로 안 봤어요. 너희 집 썩은 냄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거라 말했죠. 내 손은 이제 흙을 만지며 향기로워요. 명숙이랑 같이 작은 장터를 시작했지요. 버려졌던 내게장 레시피가 고향에서 불티나게 팔리네요. 사람들이 내 손맛 대단하다 칭송해요. 냄새난다 구박받던 그 게장이 이제는 효도 상품이 됐죠.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을 보며 웃어요. 자식에게 구걸 안 해도 되는 이 기분. 박순자 이름 석자. 이제야 빛이 나네요. 나를 버린 자식은 이제 내게 타인일 뿐. 피보다 진한 것은 내 인생의 존엄이죠. 어느덧 고향 집 앞 앵두나무 꽃 폈네요. 그 꽃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셔요. 예전 같으면 아들 보약해줄 돈인데 이젠 나를 위해서 예쁜 옷을 산답니다. 비단 옷 걸치고서 거울 앞에 서보니 주름진 내 얼굴도 참으로 곱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하시죠? 자식 농사 잘 지어 효도받을 생각들 이제는 버려야 해요. 내가 나를 안 아끼면 누가 나를 아끼나요? 내 몸에 밴 세월이 향기를 자랑하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니까요. 자식에게 다 퍼주고 길거리에 낳는 바보 같은 짓 말아요. 돈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우습게 안 봐. 이 서글픈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네요. 내 남은 인생은요. 오직 나를 위해요. 맛있는 것 먹고서 좋은 곳만 보려고요. 내일은 명숙이랑 제주도에 가기로 했죠. 비행기 처음 타는 순자가 떨리네요. 자식 없이 떠나는 이 여행이 얼마나 달콤하고 즐거울까요? 아들이 또 전화해 죽겠다고 빌어도 나는 이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지옥 같은 방은 너희끼리 지키렴. 나는 이 넓은 세상 구경하며 살 거다. 속으로 외쳐보며 가방을 꾸렸답니다. 내 손에 밴 간장 냄새가 이제는요. 성공의 향기처럼 달콤하게 느껴져요. 인생의 황혼기에 피어난 이 꽃 한 송이 누가 뭐라 해도 나 당당하게 필 거예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 지금 시작하세요. 자식이라는 굴레. 잠시 내려두고요. 박순자가 응원할게요. 당신의 모든 날을. 고통스러웠던 새벽. 번호키 소리들도 이젠 다 추억으로 묻어버릴 수 있죠. 내 마음의 빗장을 내가 직접 열었을 때 비로소 진짜 세상 보이기 시작했네요. 아들아, 미안하다만 나는 나를 택했다. 너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 거라.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문자 한 통 보냈죠. 그리고 전화기를 과감히 꺼버렸네요. 적막한 고향 밤하늘. 별이 쏟아집니다. 저 별들 하나하나 내 눈물 같아 보여. 하지만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죠. 나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찾았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순자야, 고생했다. 나를 토닥여줘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세요. 그동안 참 잘 살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가 당신 심장을 살릴 거예요. 오늘 밤은 꿈도 안 꾸고 깊이 자겠네요.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이 기다려져요. 나는 이제 박순자. 72의 청춘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내 인생 만세입니다. 정말 행복하네. 응, 너무 행복해. 이제야 진짜 나야. 그날의 쓰레기통이 오히려 고마워요. 내 인생을 깨워준 마지막 경고였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꽃으로 살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인사네요. 부디 모두들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